세상 돌아가는 거 상관없이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야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첫 번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2026년 격변하는 정세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1강 주재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내리고. 불 좀 꺼주시겠어요? 예? 이거 찍어지는데?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뒤에만. 여기 오른쪽 것만 꺼요. 오른쪽 것만 켜. 이쪽 오른쪽 것만 켜놓으라고. 프로젝터 켜고. 어떻게? 내려. 그렇지 내려. 이거 네. 전자동 시스템 갑자기 내려왔어. 여기 지금 안 보여서요. 여기 불 다 켜주십시오. 뭐가 안 돼? 아니 그쪽 불을 켜놓고 이쪽을 꺼. 아니 그래서 아까 나왔는데 왜 너? 커피 드세요. 나온 적 없던데. 빨간 거. 아니다고. 아니 약이 없는 거 아까 너 근데 아까 켜져 있었는데? 나온다. 아 됐다. 기사만 나왔어. 기사만 나왔어. 됐네. 예, 소개받은 주재준입니다. 예, 제가 1시간 원래 하려고 하는데 2시 반이니까 3시 반까지 막 달려보겠습니다. 그 최근의 정세를 포함하여 이런저런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식이 막 폭등하는데 민생 경쟁은 굉장히 어렵지요. 그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습,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수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 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실 테니까 좀 말씀드리자면 워낙이 트럼프가 지난주에 MOU를 종전 합의 MOU를 깨버리고 갑작스럽게 공격을 시작했고요. 한 2주 동안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최대 폭격을 이란에 가하겠다라고 지난주 내내 경보를 공세를 계속 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일요일 날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20분이요. 제가 속보를 찍은 거거든요. 딱 공격 취소를 발표했다. 신속한 합의에 조건부 합의 제시한다. 이렇게 했고 오늘 속보로 나오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건 원래 미국이 이란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조만간에 합의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뭔가 하겠다고 일주일 내내 공언을 하더니 갑자기 취소하느냐 이런 문제 의식이 많으실 텐데 계속 그래왔죠 사실. 그런데 그 전조가 쭉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군의 중부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관할하는 지역이죠. 중부사령관이 이란 공습을 중단을 권고했어요. 갑작스럽게. 트럼프는 한쪽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공습을 주장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모즈타바 하마네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의 최고 지도부죠. 거기에 참수작전까지 언급했거든요. 이거는 전면전을 하자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중부사령관이 이란 공습을 중단을 권고했다고 보도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날은 미군의 합참의장이 방공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부족하다고 경고를 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목요일자고 금요일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급기야는 이제 대대적인 공격을 포기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이제 저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 국방비가 1,000조입니다. 1,000조. 걷다가 이란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또 800조 이상을 썼어요. 그러니까 1,800조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의 1년 GDP가 1,8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GDP만큼을 쏟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나라가 방공망이 부족해가지고 공격을 중단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1,800조를 쓰고 이상하시잖아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타코한다. 타코라는 거 하는 게 트럼프가 막 으르렁대다가 갑자기 겁먹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트럼프의 타코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타코를 하게 됐다. 그리고 예측했는데 그렇게 다 됐던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호르무즈가 여기죠. 우리나라가 어느 지역에서 석유를 굉장히 많이 살까요? 가장 많이 사는데 중동이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전은 이쪽에 있어요. 사막이 여기라면 이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유전이.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오기도 했는데 여기를 이란이 이제 다시 MOU 파기하고 나서 봉쇄했죠. 종전합의 MOU 파기하고 했죠. 그런데 그 전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멘에 후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후티 반군이라고 많이 듣는데요. 반군이라고 많이 듣는데 후티군입니다. 후티가 사실상 예멘의 집권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군이 아니에요. 반군은 미국 말입니다. 미국 놈들이 하는 얘기예요. 후티군입니다. 후티군이 여기 바벨 만데브라고 하니 호림보다 더 좁아요. 여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예멘이 막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바벨 만데브 여러분들 많이 아세요. 그 이국정 교수 혹시 아시죠? 그 사람이 무슨 소해함에 함장이 총 맞고 쓰러진 거를 아주대 병원에 헬리콥터가 데리고 와서 살렸잖아요. 그 해적을 소탕한 게 바벨 만데브 이항이에요. 이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요 항을 완전히
뭐 그 저기 해적도 여기 꽉 막아서 한 정도니까 얼마나 가깝겠어요. 여기를 예멘이 봉쇄한다고 지지난주에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쪽으로 해서 석유 수출하다가 이게 계속 막히니까 자주 막혔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조간을 일단 이쪽으로 뚫었어요. 사방을 뚫어가지고 이 뚫는 거는 동아건설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뚫어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수출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그런데 예멘이 여기를 막은 거예요. 예멘이 왜 막았냐? 예멘 여러분들 뭐 무슨 일 하면은 수니파, 시아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이란은 시아파의 수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의 수장인데 다릅니다. 한 2000년 동안 싸웠어요. 이 사람들 싸우면 뭐 칼로 죽이고 쓰고 하는데 2000년 동안 싸웠는데 그 시아파의 수장이 이란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은 시리아가 있고 그 옆에 레바논이 있잖아요. 그 나라가 다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시아파고 이란의 수장이고요. 예멘도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초승달 무슬림 보면 국기에 보면 초승달 있잖아요. 그 초승달이 그거거든요. 예, 초승달 연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은 이란과 동조해서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시 MOU 파기하고 미국이 무자비하게 이란을 공격하니까 이제 예멘의 후티군이 예멘의 후티군이 마벨 만대를 또 장악한 겁니다. 그럼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혔으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석유값이 폭등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는 것은 아시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렇게 하니까 좀 당연히 저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석유값이 또 뛰었죠. 1700원까지 내려갔다가 1800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정유사가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나라 정유사는 보통 3개월치의 정유량을 사전에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벌써 3개월치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올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푸는 거는 3개월치 이전에 산 걸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영향을 미쳐서 석유값 올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적어도 3개월 이후에 2,000원씩 올라가. 그거는 말이 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짓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저 호르무즈하고 바베알 만대비가 막히면 가장 큰 피해는 일본과 한국입니다. 그리고 또 그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어딜까요? 중국? 네, 중국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정답이 안 나오면 미국이 봅니다. 미국도 자체의 생산하는 석유가 모자르기 때문에 미국도 엄청나게 중동 석유를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은 석유 정도가 우리나라 훨씬 높기 때문에 미국도 물가가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폭등하잖아요. 트럼프로서는 올해 12월 3일 날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선거제도 잘 아시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 대통령 선거 할 때 하원의 반, 상원의 3분의 1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중간 선거, 그 중간 2년이 지난 다음에 중간 선거에 또 하원의 반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상원의 또 3분의 1을 바꿉니다. 그래서 상원은 6년 주기로 바뀌어요. 6년. 임기가 6년입니다. 하원은 몇 년이 아니라 2년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꾼데 이번에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로 랜덤입니다. 걷다가 트럼프는 벌써 재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내용에 빠지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정권 교체로 민주당이 넘어가 트럼프는 어떻게 될까요? 탄핵당하지. 사형? 탄핵당하지. 탄핵. 사형? 탄핵? 탄핵당하지. 탄핵. 네, 징역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란이 그 미국과의 전쟁에서 누가 그러면은 이겼을까요? 그러면 종국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누가 이길까요? 이란이. 이란이 왜 그러냐면 저도
미국은 전쟁할 때 전쟁의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네, 세 가지였었는데 하나는 국내에 혼란한 정치 문제가 있었습니다. 2월 달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관세를 매겼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관세 폭탄을 매겼어요. 그게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던 게 2월 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사건 말씀드리고 이게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전환하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성급패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중국도 압박하려고 했어요.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었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달성이 안 됐어요. 대신 이란의 요구가 전적으로 반영된 종전 MOU가 맺어졌던 거예요. 종전 MOU의 내용을 보면 딱 여기에 있습니다. 30일 내 미국의 해상 공격을 완전히 해제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 주변에 미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패권 확장, 이거 불 켰더니 너무 눈을 감으시는데 어떡하죠? 불을 좀 켜보시겠어요? 네. 안 보여. 네, 안 보이세요? 가이거만 켜, 가이거. 이쪽 가이거. 그래야 맞아요. 하나만 좀 켜보세요. 이쪽 거만 켜. 네, 잘 보이시죠? 네. 괜찮으시죠? 제가 좀 눈을 맞춰야지. 이란 주변에 미군을 철수하기로 했었는데, 미군을 철수하기로 했어요. 이건 이란의 요구가 전적으로 받는 두 번째는 미국과 동맹국이 최소의 전쟁 보상금을요 450조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새 600에서 700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3분의 2 정도를 전쟁 보상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호르무즈 통합권은 또 이란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란이 요구한 게 다 관철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또 여기에다가 이거 안 지키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타커를 했어요. 그러면 이란의 요구는 여기에다가 더 플러스 될까요? 마이너스 될까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종국적으로는 그리고 11월 3일은 조각조각 다가오고 있고 시간은 이란 편이고 그러면 종국적으로 이란이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되는 거죠. 자, 아까 얘기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목표는 이란 전쟁을 하는데 명확했어요.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이란 정권 교체를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는 거. 그런데 패권 유지가 안 됐죠. 왜냐면은 중동 지역에 지금 미군이 다 철수됐습니다. 패권이 더 약화됐죠. 세 번째는 중국 억제하는 건데 이걸 중국 억제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란이 지금 다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의 전체 수출은 거의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이 이 비중으로 따지면 중국 내 12%가 이란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높아지면 중국의 물가가 폭등할 거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내심의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중국은 입김이 더 세졌어요. 왜 입김이 더 세졌어요? 여러분들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갑니까? 미국 당연히 가죠. 왜 가요? 미국이 대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가 이게 당선됐어요. 첫 번째 정상회담이 이번 9월 달에 있었어요. 9월 달이 아니라 7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때 트럼프가 갔나요? 시진핑이 갔나요? 트럼프가 갔잖아요, 중국으로. 바뀐 겁니다. 바뀐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영향력이 예전보다 더 추적했다면 트럼프가 중국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점으로 와서는 적어도 짧은 시점, 이란 전쟁 전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명백했죠. 그러면 미국의 국내 사정이 뭐였냐? 내가 이제 대법원의 미국 판결은 말씀드렸고, 저 국내 정치 상황이 뭐였냐라고 하면 그건 웹스타인 사건입니다. 웹스타인 아시는 분? 웹스타인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오, 많은 분들이 아시네요. 웹스타인은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잔혹한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냐면요. 1990년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동,
여성을 납치합니다. 납치해서 영국령의 작은 섬에 가둬요. 그리고 저명한, 우리가 말하면 엄청나게 저명한 남성들을 걷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소위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거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거기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안 매잖아요. 그게 벌써 90년 되니까 수십 년을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럼 승승장구 권력에.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여기에 누구 있냐면 영국의 앤드루 왕자, 뭐 트럼프, 뭐 말만 하면 미국 아는 CEO, 미국의 CEO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직관, 나쁜 짓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트럼프가 관련됐다는 얘기가 작년 말부터 들었고, 얘가 그래서 실제로 구속됐어. 그때 이상한 일이 구속되자마자 사실이 막 밝혀질 때쯤 웹스타인은 감옥에서 의문사를 합니다.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오고 점점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 점점 커지고 있는 와중에 또 미국의 뭐 용감한 법무부 차관보가 그 자료를 공개해요. 2월 2일자 공개를 해요. 근데 웹스트레인 자료에 보니까 동영상도 엄청나게 나올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단어가 엄청나게 4,000원. 이렇게 됐을 때쯤 브라질의 어떤 모델이 갑자기 트위터에 뭔가를 발표합니다. 멜라니아, 난 너 잘 알고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같이 했잖아. 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딱 해요. 멜라니아가 누구예요? 트럼프의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트위터가 나왔으니까 수천만이 쓰는 트위터에 그거를 어떻게 부각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백악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멜라니아도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멜라니아랑 막 유출을 시작해. 멜라니아랑 같이 브라질 여성이 그 소아 아동 성착취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서 지금 이렇게 됐구나 라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돼요. 그게 2월 17일, 18일 때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트럼프한테는 엄청난 리스크예요. 왜 트럼프는 그러냐면, 트럼프는 누구의 지지를 받냐면 기독교 근본주의자, 백인 내 기독교 근본주의자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주로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백인인종이 우월하다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 사상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를 배타하고 이런 사람인데, 기독교가 뭐예요? 그런 소아 성착취 이런 문제가 나오는 순간 그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는 이 국면을 넘어서야 했어요. 그때 트럼프 귓속에 귓속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네타냐후였어요. 네타냐후가 너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2월 28일 날 이란에서의 지도부,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종교 지도자이고 대통령이기도 하고 행정부의 수반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모이는 행사가 저기 이란에서 있어. 거기에 폭탄 하나만 제대로 떨어뜨리면 얘네 싹 제거될 거고, 두 번째 반정부 시위 이란에서 많이 있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삽시간에 정부를 전복하고 친이란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될 거야. 그럼 너무 많은 것을 얻겠지? 라고 유혹을 합니다. 트럼프가 콕콕하고 있을 때 이거 맞아? CIA에서 불러주고, CIA가 답이 왔습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 결심을 하죠. 그래서 2월 28일 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알리 하마네이가 있는 그곳에 지도부가 있는 56명이 있었대요. 거기에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폭탄이 얘 떨어뜨린 게 아니고 엄청난 폭탄을 떨어서 20m가 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은 거예요.
모두 죽고 결국은 전쟁이 시작된 거죠. 같은 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협상할 때 카타르 가서 하거나 뭐 오만 가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타는 비행기를 보신 적 있나요? 비행기 옆면에 168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지도부가 타고 그 뒤쪽에는 전부 아이들의 영정이 있어요. 그 영정은 이라크 남부의 여자 소학교에서 죽은 아이들의 영정입니다. 그걸 싣고 가요. 싣고 가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 폭탄을 맞고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의 이란의 지도부 모즈타바 하마네. 근데 모즈타바 하마네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MOU 맺고 나서 알리 하마네이 그 추모제를 했었거든요. 그때 3천만의 이란 민중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도 모스타바 하마네이가 참여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공개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알리 하마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였거든요. 그때 죽는데 알리 하마네이가 그 폭격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전에 2월 28일. 예, 이란의 정보기관에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여기를 폭격하려고 해. 그러니 거기 가지 마십시오. 라고 알리 하마네이를 찾아가서 피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이게 녹음본으로 남아있어요. 이란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메모성에. 알리 하마네이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 최고 수장님 맞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피하면 이란 민중은 살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답을 못하죠. 피한다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전쟁은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곳에서 민중과 함께 죽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알리 하마네이. 그리고 알리 하마네이가 그 자기 가족들 있잖아요. 수장들한테 다시 찾아갑니다. 미국이 이런 공격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피하면 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피하라고 하니 나는 같이 싸우겠다. 싸우다가 죽겠다. 가족들은 피하시라. 그랬더니 가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지도부가 우리의 거처는 당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폭탄을 막아줄게.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살았으니 그게 모즈타바 하마네이. 아마 모즈타바 하마네이는 후계자로 낙점을 한 것 같고 그 인근에는 있었는데 거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폭격을 맞았대요. 다쳤대요. 하여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는 이 전쟁을 왜 했어요? 이 전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전쟁으로 내몬 거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어때요? 이란은 지도부가 민중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다가 실제로 죽었고 모지타바는 진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트럼프와 이란 민중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이란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그 내막을 깊숙이 알면 이란 민중이 왜 3천만 명이 어떻게 모여요? 거기 그 사진 보셨어요? 그 알리 하마네이 추모제 하는 거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우리 촛불 집회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막 가는데 막 물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막 몇천 킬로를 달려와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엄청난 지도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그 이후에 트럼프죠. 웹스타인 이게 드러나면서 이것도 이게 막 쟁점화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트럼프가 중간선거 지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요 이 문제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이건 미국 근본주의 세력들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로 징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이에요. 그럼 군사적으로 그러면은 이란과 미국이 싸워서 진짜 미국이 이길 수 있냐?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못 이깁니다. 이란에 돈을 하려면요 5천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은 50억짜리를 써야 돼요.
요르단에서 최근에 미군이 2명이 죽었어요. MOU를 미국이 깨고 그 다음에 요르단을 공격한 건데요. 이 이란이 어떻게 공격했냐면 3일 내내 저 5천만 원짜리 드론을 수백 대를 보냈어요. 요르단에.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요르단의 방어망에 있는 패트라이트 미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을 때 이란이 그걸 파악해서 탄도 미사일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미군이 약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저 이란의 샤하드라고 하는 드론은 엔진이 뭐냐면 쟤네들이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엔진이 오토바이 50cc 그 있잖아 스쿠터 엔진을 띄워서 저걸 만든다는 거야. 식빵 만들듯이 저걸 구워낼 수 있게요. 그런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최고 빨리 만들어도 50개월이 걸립니다. 50개월이면 몇 년이에요? 2, 3년 걸리는 거잖아요. 얘는 빵 찍듯이 계속 만드는데 이거는 50개월, 50억 주고 50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미국에 질 수밖에 없다. 걷다가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물가 도표예요. 3% 법칙이라고 있는데 물가가 3% 이상 뛰면요 중간 선거에서 무조건 패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지지율입니다. 이게 이제 석유 가격에다가 위에가 석유 가격에다가 이게 지지율입니다.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져요. 맞죠? 그 그래프가.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3.8%까지 올라가 3%는 무조건 진다고 하는데 3.8%까지 올라가니까 트럼프가 지금 안달이 난 거죠. 탁구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저런 게 있다. 걷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조국이 1,800조를 썼다고 했잖아요. 너무 군사비용을 많이 쓰는 거예요. 너무 군사비용을 많이 써가지고 제가 이번에 또 이게 3개월마다 제가 이걸 바꾸는데 이번에 저도 했더니 5경 8천조를 썼더라고요. 연말에는 40조 달러 정도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면 1,400조, 1,500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1,500조. 우리나라 GDP가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걸 분당으로 따졌더니 제가 매번 분당으로 이자가 그 당시에는 27억이었거든요. 분당. 이자 비용만. 그런데 지금은 분당으로 이자 비용이 30억이 됐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얘는 30억씩 이자를 계속 내야 돼요. 결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이 붕괴되는 거다. 이게 이제 중동 지역에서 요르단, 그 다음에 뭐 저기 바레인 기지, 이라크 기지, 쿠웨이트 기지가 다 박살난 모습입니다. 이란에.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바레인 같은 경우가 미국 나가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예전에 미국 기지가 있으면 전쟁을 막아주는 전쟁 방어막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 기지가 있으면 전쟁을 이란이 거기를 골라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화산 같은 게 되는 거죠. 걷다가 얘네들이 바레인 기지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모자르니까 이스라엘을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레인이 나와서 니네 지금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미국의 중동 지역의 패권은 추락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카나다,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가 다 파병 안 하겠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나토의 동맹도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패권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데 그 약화되는 패권, 그러니까 호랑이가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빨이 빠졌지만 힘은 나눠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강대국한테는 타협을 합니다. 중국 같은 데는. 약소국,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는 아주 막 물어뜯죠. 약탈, 수탈을 가네요. 이 두 가지 스타일인데, 잠깐만, 어떡하죠? 저는 차를 한번 먹고 여러분들은 기지개를 한번 펴시겠습니다. 기지개를 펴시겠습니다. 자, 발을 좀 들어주십시오. 자, 이쪽으로 쭉 발을 들어주시고요. 옆쪽으로 쭉. 또 다른 옆쪽으로. 앞쪽에 계신 분들 토닥토닥 좀 해주시죠. 토닥토닥 좀 해주시죠. 예. 토닥토닥 해주시죠. 갈기는 건데, 니가. 예. 강대국한테는 타협을 하고요. 약소국한테는 강탈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가 일본과 우리나라인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강탈과 수탈을 자행하는데 첫 번째는 군사적 약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세폭탄 방식으로 나옵니다. 군사적 약탈은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자기의 군사에 떠있는 항목, 중국을 향한 단검 이렇게 해서 중국을 적대하는 거죠. 우리나라 여전히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중국엔 최대 위협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단검 찌르고 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힘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카이치를 집어넣었어요. 일본의 다카이치. 미국은 미일 동맹을 핵심 축으로 한일 측으로 한국을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매우 자명한 일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만 추진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윤석열 집권 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2024년 개엄한 해, 그때 8월 15일 0시에 우리나라의 KBS 방송국에 뭐가 나왔어요? 기억나시나요? 기미가요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독립기념단장을 김형석이라고 친일 세력한테 불려줬잖아요. 그리고 9월 달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나라는 법률로, 헌법으로 외국군이 우리나라한테 정박을 하려면 법률로서 허가를 받아요. 법률로. 왜냐하면 정박을 한다는 것은 침략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략할 수 없도록 그거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어요.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걸 시행령을 바꿔서 자위대의 일시적인 정박을 허용하려고 했어요. 그게 10월 달이에요. 그렇게 자위대의 정박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요. 그 직후에 뭘 했냐면 여러분들이 소름 돋치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던 거예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북이 그때 반응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전쟁 나죠. 그 다음에 개혁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일촉즉발이 사용이 되면 미군과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너무 끔찍한 상상이죠. 그런데 이거를 매우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만뒀으면 실제로 시행령에 발효됐을 거고 지금 자위대가 아마도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한반도를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태령 투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놈들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끌어냈으니 안정이지. 하여튼 그런 음모를 지속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위대 시행령 그런 걸 안 하죠. 다카이치 미일 동맹을 핵심축으로 하이축으로 한반도로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속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게 세계적 대격변기잖아요. 이 격변기라고 하는 것은 1급 체제가 지금 다극화 체제로 바뀐 겁니다. 미국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였다가 종이 호랑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졸졸졸 따라간다. 그럼 이런 결과를 낳게 될까? 17세기 초반에 이런 일, 명청육척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은 그 쇠락하는 명을 쫓아가는 조선의 중정,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신흥둥청 싸워서 청이 이겼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명을 쫓았단 말이죠. 그 결과로 병자호랑에 참혹한 패배를 얻게 되고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것을 맡게 됩니다. 삼전도의 굴욕, 여러 사람들이 뭐 청태령 앞에서 인조가 세 번째라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데요. 이거를 많이 기억하는